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제수지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첫째, 외환당국입니다. 외환당국. 영어로는 FX Authorities. 이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입니다. Foreign Exchange. 영어로 Foreign Exchange, 외국 돈이라는 뜻이죠. 외국환, 외환을 Foreign Exchange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이 영어로 Foreign Exchange 쓰면 좀 길잖아요.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FX. 일반적으로는 외환당국이라고 할 때는요, 외환정책당국으로서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외환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나라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관장하지 않고 그 중앙은행이 외환정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정책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외환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 또 많은 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또는 중앙은행 이렇게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외환당국이라고 할 때는 특히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릴 때는요. 정부의 외환보유고 계정,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을 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을 운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에 넣어서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외환보유 계정입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 통화계정에서 이제 돈을 찍을 수 있죠. 그 돈을 찍어서 달러를 사서, 매입을 해두고 이것을 보유하게 되면 그게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보유고입니다. 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계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보유고라고 할 때는, 공적 외환보유라고 할 때는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더하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계정. 이 두 개를 합쳐서 외환보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이라고 할 때는 국제수지 통계 운운할 때 외환당국은 이겁니다. 이거.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외환당국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 영어로는 resident라고 하죠. resident.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오터네, 일정 기간 이상, 이를테면 1년이면 1년 이상 국내에 주로 거주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제주체. 이런 경제주체는 국적은 불문합니다. 자국민인지 외국인지 국적은 불문하고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 거주자에서 뭐를 제외하냐면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합니다. 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화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를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금융기관이 통화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 통화금융기관을 거주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뭐 거주자의 대외거래 운운할 때 그 거주자 개념에서는 이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환당국만을 제외시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저처럼 분류를 해야 외환 이론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적은 불문합니다. 국적은 불문하고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주로 거주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다음 비거주자, non-resident죠. non-resident인데요.
이건 거주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건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주로 거주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입니다. 경제 주체. 네. 이것도 역시 외국인은 자국민이든 국적은 불문합니다. 그럼 국제수지라고 할 때 이 거래 주체는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상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국제수지에서의 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즉 대외 거래인데요. 영어로는 external transaction이죠. external transaction. 이것은 뭐냐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를 상대로 행하는 거래입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국내의 거주자죠. 국내의 거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를 상대로 행하는 거래가 대외 거래인데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편하게 대체로 거주자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자국민이죠, 그죠? 그리고 비거주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냥 이해를 하실 때는 편의상 그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자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행하는 거래, 대외 거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거다. 이걸 대외 거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상대로 행하는 거래가 대외 거래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이론을 이해하실 때는 편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치. 영어로 이제 receipt라고 그러죠. receipt.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 이 수치는 외화를 우리가 받는 거죠. 받는 거니까 이 수치 행위를 하게 되면 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inflow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inflow. 자, 여기 그대로입니다. 대외 거래로서 외화를 수취하거나 외화를 받거나 혹은 그 외화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거래, 이런 거래의 금액을 우리가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되고 그 수치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국 돈을 직접 받으면 이것도 수치죠. 근데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하고 나서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 외국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수출 자체는 외화를 수취할 수 있는 그 수취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거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는 역시 수치에 포함시킵니다. 수치는 편의상 대외 수치액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외 수치액. 수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급입니다. 지급. 영어로는 payment죠. 외화를 외국인에게 지급을 하면, 바깥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은 아웃플로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대외 거래로서 외화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래, 그 거래의 금액을 우리가 지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 그 달러화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수입을 했다 그러면 수입하면서 즉시 달러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 있다가 조금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떤 거래죠? 그 지급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런 수입 같은 거래도 지급에 포함을 시킵니다. 수치와 지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지급, 그러면 우리가 대외 지급액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수지란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입니다. payment에다가는 S, 복수형입니다. S를 붙여야 됩니다. Balance of Payments. 밸런스라는 건 원래 그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 국제수지 용어로는 수취에서 지급을 뺀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인데요. 여기서 International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명확하기 위해서는 International을 쓰고요. 그냥 International 안 쓰고 그냥 Balance of Payments해도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학을 이해하는 분들은
저거 국제수지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국제수지는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치 있죠? 수치. 그 다음에 지급. 수치에서 지급을 차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그 대외 수치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대외 지급액을 차감한 그 금액, 그 크기가 그 기간 중에 국제수지인 겁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대외 수치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대외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물론 보통은 달러로 표시하죠. 외화로 표시하는 거죠. 그 금액이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간단히 말하면 수치 빼기 지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 수지라는 용어 자체는요.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죠. 지출. 그래서 영어로는 수입은 뭐라고 그러죠? revenue라고 그러죠. revenue. 지출은 expenditure라고 그러죠. expenditure. 그래서 원래 이제 사전상으로는 그 수입 빼기 지출이 이제 수지인데 이제 국제수지에서는 수치 빼기 지급입니다. 한자가 좀 다르죠. 네, 한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그 의미로는 수치 빼기 지급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국제수지 자체는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국제수지는.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치 빼기 지급이 국제수지인데,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범위를 정할 때, 어떻게 범위를 정하냐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되기도 하고 자본수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개념이고 범위를 특정할 때는 이제 경상수지다, 자본수지다 이런 용어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경상수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상품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상품수지. 상품이 그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에서 상품이라고 그럴 때는 이런 거 구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즈라고 그럴 때는 유형의 재화입니다. 유형의 재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유형, 형태가 있는 재화. 형태가 있는 재화를 우리가 영어로 구즈라고 그러죠. 구즈입니다. 형태가 있는 재화. 그거를 또 우리말로 국제주의 용어에서는 이걸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 수지는 뭘 이야기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상품을,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해외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상품, 유형의 재화를 수출하게 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유형의 재화를 수입을 합니다. 그게 상품 수입입니다. 상품 수입.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에서 유형의 재화를 수출한 금액에서 유형의 재화를 수입한 금액, 이것을 차감한 것이 상품 수지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적는 계정이 그 상품 계정이거든요. 말하자면 구즈 어카운트입니다. 구즈 어카운트. 이런 거 기록하는 계정이. 그래서 이런 거 기록하는 구즈 어카운트 계정에 이것 빼기 이것 그것이 이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는 수입하고 지출을 쭉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하고 남는 그 끝을 우리가 밸런스라고 그러죠. 네. 그 수지.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 빼기 상품 수입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서비스이즈 그러죠. 서비스이즈. 그러면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한다? 봉사한다?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봉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형의 재화. 형태가 없는 재화. 재화는 재화인데 그거를 뭔가 재화를 우리가 소비하고 혹은 누구한테 제공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제제는 경제제인데 손이 잡히지 않아요. 눈에 직접 보이지도 않아. 무형의 재화입니다. 무형의 재화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지는 그런 무형의 재화를
수출을 합니다. 수출한 금액에서. 또 무형의자를 우리가 수입도 하죠. 무형의자를 수입한 것. 이 수입하는 것이 이 차액이 서비스 수지입니다. 이런 거래들을 기록하는 계정이 서비스 계정이죠. 네. Services Account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서 드러나는 수지가 밸런스죠. 그래서 Services Account Balance 이렇게 영어로 표현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 그냥 어카운트를 빼도 그냥 Goods Balance 이렇게 얘기해도 상품 수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국세 수지 얘기할 때 Goods Balance 그러면 저거 상품 계정의 수지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니까요. 줄여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수지도 어카운트를 빼고 그냥 Services Balance 해도 서비스 수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를 묶으면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입 수지가 됩니다. 수출입 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출하고 서비스 수출을 합치면 상품 서비스 수출이 되죠. 그 다음에 상품 수입하고 서비스 수입 금액을 합치면 상품 서비스 수입이 되는 거죠. 이 양자의 차익이 수출입 수지입니다. 수출입 수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단순 용어들입니다. 네. 조금 비켜서 잘 보시면 됩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수출입 수지.